해외에서 참치라든지 김이라든지 김밥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참치 원가를 보시게 되면은 2022년도, 23년도는 평균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참치 가격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24년도는 시작하자마자 1월부터 계속 참치 원가가 5월달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21년도부터 순이익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22년도부터는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났어요. 자, 그렇다면 사실상 23년도부터는 주가가 빠질 만한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실제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24년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승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네, 여러분들 최근 이제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이제 사랑받고 있는 섹터 중에 몇 가지가 바로 화장품과 식문화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뭔지 혹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이 화장품뿐만 아니라 식품들, 식자재들의 이제 주가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한류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화벌이를 해오는 수출 기업들이 역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최후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최근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나 AI 관련된 종목들,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AI발 전력 수요가 수혜를 받으면서 전력 관련된 종목들,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 뭐 전력기기,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지만 역시 필수 소비재에 해당되는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하고 그리고 옷을 입고 다녀야 하고 화장품도 어떻게 보면 결국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입니다. 엔데믹으로 가면서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시 화장품에 손을 뻗칠 것이고 우리는 밥을 먹을 것이고 그리고 옷을 입고 다닐 겁니다. 아직 패션 트렌드까지 오지는 않았지만 한국이 지금 해외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식문화를 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국뽕도 아니고요. 아주 냉철하게 봤을 때 실제로 외화에서 살아남고 있습니다. 뭐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같이 자기만의 이제 식문화에 어떻게 보면 특색을 가지고 해외에서 살아남은 식품들이 있는데 한국은 최근에 김밥을 기반으로 해서 해외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냉동김밥이 해외에서 사랑받고 있고 한국의 식문화가 전파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게 김밥이 이제 전파가 되면서 김밥뿐만 아니라 김밥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 그리고 김 자체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 중에 몇 가지 종목이 있는데 대상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대상도 이제 김을 판매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종갓집 김치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김도 팔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식품을 파는구나. 뭐 양조간장이라든지 청정원 이런 것들도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미원 이런 것들도 여기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김밥 관련된 수혜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김 관련주로도 같이 또 묶이기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겠느냐? 네, 물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들 같이 수혜를 기대해 볼 만한 종목, 인생 주식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동원 F&B라는 종목이에요. 동원 F&B 뭐 김밥이나 김 하면 사조시푸드나 지금 뭐 사조대림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CJ시푸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런 종목들도 물론 괜찮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종목들이고 저는 지금도 투자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동원 F&B를 소개해드리는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동원 F&B 같은 경우에는 김뿐만이 아니라 참치도 판매를 하는 기업이라는 거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원 F&B를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또 김밥 하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그렇죠, 여러분들. 참치김밥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김밥 하면 일반 김밥도 물론 있지만 뭐 소고기 김밥, 참치김밥 이런 게 대표적인 또 이제 맛있는 김밥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지금 또 우리가
막 이제 말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해외 사람들 김 맛을 알아버렸는데 참치김밥, 소고기김밥 맛까지 알아버리면 이거 곤란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해외에서 먹히고 있다 보니까 김이 지금 물량이 부족해가지고 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안에서 그 요인이 결국 김밥과 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브랜드를 동원 F&B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원이라는 그룹은 여러분들이 참치를 판매하는 기업으로 더 많이 알고 계시지만 양반김이라는 정말 유명한 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20년 동안 패권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어요. 뭐 들기름, 양반김, 대한민국 사람 중에 양반김 모르는 분 없죠? 김 하면 또 양반김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뭐 비비고에서 뭐 CJ 쪽에서도 이제 내놓고 있는 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현재 동원 F&B에서 정말 잘 나가고 있는 양반김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출에 힘써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스팸을 많이 알고 있지만 좀 차선책으로 많이 보고 있는 리챔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런 식으로 브랜드가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지만 원래 이 기업의 근간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바로 이 참치에 있습니다. 동원참치, 참치하면 동원참치 말고 뭐 다른 게 생각납니까? 얼마나 동원참치가 유명하면 여러분들 영화배우 강동원한테 김참치라는 별명으로 부를 정도로 여러분들 참치하면 동원, 동원하면 참치라는 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결국 고유대명사 같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김으로도 이제 부각이 되지만 참치로도 앞으로 수출에 굉장히 우리가 이제 유리한 측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까지도 접목이 됐습니다. 제가 이 원자재 가격을 얘기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제가 과거에 농심이라는 종목과 그 다음에 이제 삼양식품이라는 종목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왜 이유를 들었냐면 솔직히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불닭볶음면이라는 한류에 성공한 대표적인 또 식품 중에 하나잖아요. 불닭볶음면이 워낙에 잘 나가고 있기도 하고, 그러면 불닭볶음면의 이제 그런 흥행을 이 정도로 예측을 했냐? 솔직히 말하자면 뭐 잘 나가고 있긴 했지만 그 정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은 못 했거든요. 근데 삼양식품과 특히 저는 오히려 삼양식품보다도 농심을 더 강하게 추천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2022년 말에서 2023년 초, 이때 당시에 이제 추세를 돌리면서 이평선이 정배열되고 매물대를 돌파하던 딱 요 시점, 22년 말에서 23년 초에 추천을 본격적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추천했던 이유가 뭐냐면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 원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영향이기 때문에 결국에 판매가로 이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라면 가격이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인 식품 가격들은 쉽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뭐 냉동식품도 그렇고. 근데 전반적으로 물가가 올라갈 때 한 번씩 퀀텀 점프를 하는데 농심이 정말 장기간 동안 라면 가격을 올리지 않다가 라면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었어요. 그때가 딱 22년 말에서 23년 초 이때쯤에 막 기사 나오면서 올리기 시작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농심이 라면 가격을 올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 농심하면 신라면이잖아요. 신라면이 라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기가 되는 1등 업체이기 때문에 농심의 눈치를 다른 기업들도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진라면이니 아니면은 뭐 삼양라면이니 뭐 다른 라면들도 신라면 가격을 올리는지 이 여부를 주목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따라서 올립니다. 1등 업체가 올리면. 실제로 농심이 제품 가격을 올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따라 올렸습니다. 근데 제품 가격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품 가격은 올렸는데 실제로 곡물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스프레드 마진이 남게 되면서 기업은 돈을 더 많이 벌게 돼요. 그러면서 23년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올해는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무려 이 근본적인 이유보다도 더 강하게 자리 잡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출에서 대박을 터뜨린 삼양식품이죠. 불닭볶음면으로 아주 초대박을 쳤습니다. 최근에 S&D라는 종목도 급등이 나왔고 상한가도 한번 이제 간 적이 있는데 이 S&D라는 종목이 이제 상한가를 가고 급등을 오늘도 급등하고 있죠.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네가 불닭볶음면 또 소스를 만드는 애들이기 때문에 같이 불닭볶음면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죠. 이런 근본적인 이유를 제가 이제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동원참치에서 동원참치라고 부르네요 제가. 동원 F&B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하나인 참치,
캔 참치가 이제 가장 많이 팔리는 또 제품이고 김이랑 참치가 대표 효자 품목인데 사실 이제 참치라는 거는 참치를 우리가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참치 어가가 생선 가격이 올라갔었습니다. 평균 어가가. 왜 올라갔냐면 코로나도 있었고 유가도 올라갔기 때문에 배를 띄어서 이제 원양어선이나 뭐 이런 거 가서 참치잡이를 해야 되잖아요. 참치배를 들고 가서. 근데 이제 이 기름값도 이제 비싸지니까 연료비도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참치가 많이 안 잡히기도 했었습니다. 그건 이제 기후적인 문제도 있는데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유가도 올라가고 실제로 참치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있었고. 근데 최근에 참치 가격이 다시 안정화가 되고 있어요. 참치 가격이 안정이 된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참치를 사다가 참치캔 통조림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동원 입장에서는 비용이 감소한다라는 걸 뜻합니다. 자, 비용이 감소한다라는 건 돈을 더 많이 벌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똑같이 100만 원을 벌어도 원래는 30만 원을 남겼는데 이젠 40만 원을 남길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왜냐면 비용이 70만 원이었다가 60만 원으로 줄어드니까. 물론 이제 참치 어가가 비용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냥 예를 그렇게 든 겁니다. 그래서 어가가 이제 좀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서 실제로 매출 캐파 자체로 늘어나고 있어요. 캐파가 늘어나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렇죠. 해외에서 참치라든지 김이라든지 김밥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참치 어가를 보시게 되면은 2022년도, 23년도는 평균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참치 가격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24년도는 시작하자마자 1월부터 계속 참치 어가가 5월 달까지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닥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지금 매출의 대부분이 조미유통이랑 식품 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캐파도 점점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 자체도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익률 자체도 올라가고 캐파도 올라가니 주가가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동원 F&B 같은 경우는 참치 어가가 떨어지면서 마진을 많이 남기고 있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기후적인 요인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본적으로 이 엘니뇨 구간에 이제 접어들면서 사실상 이제 연평균 영업이익률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참치 어가가 떨어졌고 참치 가격이 왜 떨어졌냐? 많이 잘 잡히니까 떨어졌겠죠. 엘니뇨가 뭐고 엘니뇨 구간에 왜 참치 가격이 떨어졌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엘니뇨라는 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ONI 지수 추이라는 게 있는데요. 해수면이 따뜻해지냐 아니면 차가워지냐를 비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해수면이 0도를 기준으로 0.5도 플러스 마이너스 0.5도까지는 평균적인 바운더리라고 봅니다. 근데 2020년도부터 해서 21년, 22년, 23년도에 마이너스 0.5도 아래에서 놀았어요. 이걸 우리가 보통 라니냐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보통 해수면이 차갑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0.5도 위로 올라가면 이제 엘니뇨라고 우리가 불러요. 이거는 해수면이 따뜻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참치라는 생선은 따뜻한 데서 움직이는 생선이기 때문에 해수면이 차가워지게 되면은 참치를 찾기가 어렵고 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찾아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참치를 잡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제 24년도 들어서면서 엘니뇨 구간으로 넘어왔고 결국 참치가 더 잘 잡히게 되고 참치 가격이 안정화가 된 겁니다. 참치 가격이 안정화가 되니까 비용이 줄고 그러면서 마진을 많이 남기게 된 게 지금의 동원 F&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2017년에서 19년도 엘니뇨 구간에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영업이익률이 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의 우리의 동원 F&B의 재물을 한번 보면서 차트적인 부분도 짚어드리겠는데 동원 F&B 보시게 되면 지금 이익이 대략 21년도에 700억으로 잠깐 주춤을 했다가 매출은 뭐 꾸준히 증가를 했죠. 4조, 4조 3천억, 4조 5천억, 4조 8천억, 5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1287억에서 1600억대, 1900억대, 2000억대, 2200억대로 성장이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서 순이익도 1500억대까지 내후년까지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동원 F&B는 수년간 성장을 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1년도부터 매출 계속 증가했고 영업이익 계속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잠깐 22년도에 주춤했네요. 그리고 순이익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21년도부터 순이익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22년도부터는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났어요. 자, 그렇다면 사실상 23년도부터는 주가가 빠질 만한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실제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얘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쌍바닥을 형성하면서 바닥을 들어올리는 요 패턴을 가져가고 여기서 추세 상승이 나온 거예요. 24년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승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동원 FNB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이제 매물대로 자리 잡았던 5만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차례 쉬었다 갈 가능성은 저는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5만원대의 저항을 받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5만원을 재차 돌파할 걸로 기대되고 있는 만큼 지금 현재 PER도 5배, PBR도 1.0 아래로 떨어지고 지금도 뭐 6.0대라 말도 안 되게 저평가고 성장성도 놓치지 않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아직 5만원을 뚫지 못한 시점에서 어느 정도 차트를 그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도 좀 윗꼬리 달고 떨어지고 있는데 5만원 돌파 못하고 이런 식으로 저점을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수렴 패턴으로 나아가다가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하단으로 어느 정도는 열어 놓으시고 지금도 사도 되는데 지금 확 사는 게 아니라 수렴하는 구간에서 찬찬히 모아나간다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샀는데 바로 날아가 버리면 그건 어쩔 수 없죠. 그건 소액으로 수익 내셔야지 물량 못 담았다고 그건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동원 FNB는 지금부터 5만원 아래로 조정 주면서 차트 만들 때 잘 담아 나가다가 5만원 돌파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슈팅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니까요. 지금 현재 외인 수급뿐만이 아니라 기관 주도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익 성장성과 해외 수출 주도로 본격적인 수요가 올라갈 게 예상되고 그로 인한 이익 성장성이 기대가 되다 보니까 지금 기관이 훨씬 더 주도적으로 조직적인 돈을 밀어넣고 있습니다. 기관 수급으로 인해서 충분히 주가 상승을 또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동원 FNB 오늘의 인생 주식으로서 여러분들 고수익 앞으로 쭉쭉 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미리 여러분들 돈 벌었겠죠? 여러분들 미리 감사 인사 좋아요 응원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